안녕하세요. 이방사TV 집토끼 여우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우리 이천 중리 힐스테이트 사업 설명회 듣고 왔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조합원 분양할 때도 가서 봤었으니까 뭐 보완될 게 보완됐고 단지가 어느 정도 함축적으로 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더 좋았었거든요. 사무실 자주 방문했었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 설명회가 그렇게 뭐 납득이 안 가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실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들은 정보를 근거로 해서 좀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의 브랜드인데요. 분양하시는 분들이 고객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를 물어봤었대요. 첫 번째, 브랜드. 실제로 여기 조사를 봤더니 브랜드가 41%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뭐 고객들이랑 생각하는 게 똑같겠죠. 브랜드가 그 아파트의 기준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브랜드라서 무작정 좋아한다기보단 회사의 그 네임을 걸고 일을 하는 곳일수록 사후 관리가 정직하고 그리고 쓰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튼튼하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정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의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시세 차이 나는 것도 1군 아파트랑 2군 아파트랑 시세가 벌어지는 게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브랜드가 가장 큰 41%를 네. 차지했고요. 그리고 단지 규모, 그리고 조경 및 커뮤니티, 평면 구조 그런 내용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힐스테이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요. 네. 총 1822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몇 세대죠? 저희 314세대예요. 타입별로 몇 개씩 분양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많지가 않아요, 물량이. 보시면 1단지 같은 경우 74 타입 같은 경우가 그나마 물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높긴 한데 31세대, 84 타입은 50세대, 84S 타입은 59세대, 그 다음에 60 같은 경우에는 29세대. 되게 적다. 그쵸. 60S 31세대. 여기는 진짜 2단지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60이랑 60S가 사실 인기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는데 너무 물량이 없으니까 머리 싸움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게요. 제 손님이랑도 통화했는데 저 그러면 무슨 타입으로 넣어야 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전략을 짜긴 했는데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머리 싸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힐스테이트 배치도입니다. 여기 배치가 조금 수정이 됐어요. 그쵸? 1단지 중리 택지지구 쪽으로 붙은 쪽이 많이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만 보면은 뭐가 변경됐는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기존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74 타입 갖고 있는 분은 남동향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저 코너 2호짜리 지렁이 모양으로 살짝 이렇게 네, 구부려져 이렇게, 이렇게 예,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게 이제 아예 V자형으로 변했죠. 예, V자형으로 어떻게 변했냐? 예, 요렇게. 근데 단지 전체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도 좀 깔끔하게 변했죠.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가운데 동이 한 라인씩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얘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여기 보면은 공공용지가 있잖아요. 네. 공공용지랑 근린공원 부지가 있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합원 쪽에서 토지를 사갖고 시에다가 기부 체납할 예정인 거예요. 아, 시에다 기부 체납을 한다. 그러면 이게 공공용지라고 돼 있으면은 여러 네. 사람이 쓰는 그런 네, 용지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면 개인이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3,600평이면 엄청 큰 부지예요. 아까 들어보니까 롯데캐슬 3차 부지랑 비슷하다고. 네, 맞아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수영장이나 다목적 시설이 들어올 걸로 검토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검토 중인 사안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높은 건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되실 것 같다. 시설을 통해서 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지 주민들도 물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단지의 어떤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겠다. 지금 이쪽이 시청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세무서고 이 길 네. 따라 이제 쭉 들어오면 이제 2단지 단지 안으로 들어오죠. 네. 여기까지 이제 도로가 낮을 건데 더 나아가서 도로까지 이어지면 더 좋을 거잖아요. 이것까지 지금 힘써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시하고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게 사실상 좀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저기까지 깔아준 게 어디예요? 이제 현대건설에서 깔아준 거잖아요. 이 시에서 저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조합원에서 힘써본다고 하니 부분들이랑 이제 추진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타입별 평면을 살펴볼 텐데요. 네. 기존에 알고 있던 구조랑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60X는 3평 정도 더 쓰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변경된 거는 그 전에 살짝 불편했던 그 도면이 변경돼서 지금 더 좋아졌다고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스 타입 같은 경우는 발코니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한 1.6평? 네, 그 정도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꽤 큰 공간이네요. 네네. 그러면은 84S 보겠습니다. 84는 34평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네. 84S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면적이 좌우측으로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앞뒤로 공간이. 정확하게 어떤 공간이 어떻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다 확장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 면적이 이쪽으로 좀 더 늘어나서 더 크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서재방으로 하나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옷이 많다라고 하시면 드레스룸으로 쓰시기에도 좋고요. 니즈에 맞게끔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 네. 예전에는 사실 노인정, 도서실, 그냥 헬스짐 요런 정도만 있었다면 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자이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네. 생기고요. 근데 여기 힐스테이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시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단지에 HI 숲이라는 데가 지금 좌측 끝에 있는데 키즈 카페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HI 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네. 바로 옆에 헬스 라운지도 있고 네, 헬스 라운지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골프 많이들 즐겨 하시니까 취미로 그러니까 골프장도 있고 사우나실도 있고 사우나 시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도서관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얘는 아예 스터디룸이 아예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조용한 거를 찾는다고 하면 시험 기간 때나 이런 때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독서실이 심지어 남녀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오, 그러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돈 주고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독서실 끊을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밤에 요즘엔 좀 위험하잖아요. 그쵸. 네 집 안에 이제 이런 시설이 있다면 너무 좋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단지랑 좀 차별화를 두긴 했어요. 큰 실내 체육관이 있다는 거. 이게 1단지와의 차별화라기보다는 다른 아파트들과의 차별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 저는 실내 체육관이 이렇게 넓게 들어간 걸 처음 보긴 했어요. 비 오고 막 이럴 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사실 여기서 뛰어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러네. 운동장 갈 필요가 없네. 여기서 실컷 놀다가 집에서 잠만 자라. 거기서 뭐 인라인도 타도 되고.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네요.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 모델하우스 오픈일이 언제인가요? 공고 모집일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고 모집일은 이제 8월 23일이고요. 금요일이죠? 네네, 금요일이고. 모델하우스 오픈일은 8월 30일이죠. 네, 그럼 여우주님 제가 손님들을 대변해서 질문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매할 때부터 끊임없이 했던 질문이에요. 조합 아파트라서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에 딱쟁이가 앉을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해하셔서 그러는 거 저도 알아요. 네. 근데 이거는 조합 아파트라서 불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됐어요. 조합원 아파트는 이미 조합원들이 선점이 됐어요. 벌써 분양이 다 끝났고 314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충분한 자금이 건너가서 확보가 된 거예요. 그쵸. 일반 분양 만약에 미분양 나고 그게 유지가 오래돼요. 그러면 시공이 가다가 그게 멈출 확률이 더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거 많이 저 오늘 실제로 손님한테 이 질문을 들었어요. 일반 분양하게 되면 저층만 남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층만 일반 분양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저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층도 있고 중층도 있고 뭐 내가 당첨이 되면 알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고층이랑 좋은 층도 일반 분양이 속해져 있으니 그런 거는 굳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증일동이잖아요. 네. 그럼 초등학교 어디로 가요? 혹시 이천 초등학교로 가는 거 아니냐. 전매 거래하실 때도 제 손님이 물어보긴 했는데요. 그냥 교육청에 전화하셔도 아실 거예요. 여기가 2026년 2월에 중리초등학교가 세무서 뒤쪽으로 생겨요. 그쪽으로 이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중리초등학교로 배정이 된다. 네네. 이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도 오늘 손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직접 들은 질문이에요. 6억이 만약에 넘게 되면은 조합원보다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제 자기 본인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경우라서 그러긴 한데요. 조합원들은 이제 몇 년 동안 뭐 안공생도 했고 자금도 묶여져 있었었고 몇 년 기다리셨죠? 2018년도서부터 이제 됐으니까 계약금이 10%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 그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전반적인 시세랑 비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에피트 네. 저희 갔다 왔잖아요. 네네. 거기 34평형 기준 얼마였죠? 거기 6억 초반대였어요. 그쵸? 네. 근데 여기도 84 기준에 6억 초반대예요. 그것도 중리 신도시에 들어오는 1군 브랜드 아파트. 그 하이닉스 앞이라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지만 네. 주거 시설로만 봤을 때는 여기가 훨씬 쾌적하단 말이죠. 그쵸. 여기는 택지예요. 택지. 택지. 그쵸? 그쵸. 네. 계획된 도시예요. 그래도 가격 차이가 안 난다? 이거는 이쪽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리고 혜택도 되게 좋아요. 이제 요즘에 분양이 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힐스테이트에도 혜택이 훨씬 더 좋아요. 그거는 지금 밝힐 순 없지만 전화로 문의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특공하고 1순위 청약하고 2순위 청약하는데 청약 통장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2,000세대 가까이 돼요. 중리 택지지구의 현대건설이에요. 그쵸. 브랜드 네, 좋죠. 가격도 좋아, 조건도 좋아. 청약을 안 낼 이유가 없어요. 경쟁률이 너무 세질 것 같은데 2순위? 2순위까지 넘어갈까? 넘어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희 오늘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다 조합원 조건이 직원이 깨면 안 돼도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한 명만 당첨돼도 좋겠다. 우리 일단 또 다 넣어보자. 이거는 안 넣어보고 그냥 많은 것보다 안 되더라도 넣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당첨되시면 그때 저희한테 문의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가 좋은 브랜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미분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신대요. 근데 물량 자체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얘는 314세대밖에 안 되고요. 중리 택지지구 안쪽에 들어오는 브랜드 중에서 얘가 대장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입지 좋아, 가격 좋아, 조건 좋아, 브랜드 좋아. 교통도 너무 좋아. 역세권이에요. 이 박자가 다 봤는데 미분양?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힐스테이트 전매를 하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네. 그냥 거의 홍보 대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많이 우리 했는데 저희 거기서 뭐 받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저희 받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단지를 너무 좋아하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이 열리기 전에 또 이거저거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주저되는 부분이 있거나 청약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리 힐스테이트 전매. 전문적으로 하는 건 저희 빌리브 부동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우집님을 통해서 상담받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증정되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랑 상담하고 동호소 해갖고 됐는데 진짜 운 좋게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그냥 일반 그냥 넣으셔도 되시지만 저한테 하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냥 네네. 가셔서 계약하실 수도 있지만 네. 우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함을 잊지 않고 네. 상품권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나 어디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도 상담받아도 되나요? 예. 네, 지금까지 이천 중리 힐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 그리고 생생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